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TRV 해석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무브와 송전솔로에서 개폐 동작을 할 때 발생하는 TRV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킷 브레이커가 있으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개폐 장치를 닫았을 때 TRV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로 차단기를 투입했을 때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TRV 차단기를 투입을 했을 때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네 번째로 차단기를 투입했을 때 차단기 극간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 전압이 투입을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주로 가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레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과도 상태 전압이 어떤 식으로 입사와 반사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과가 일어나는지도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RLC 회로를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현재 무브와 송전 선로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L과 C는 공기 중 투자율과 유전율을 의미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브와 송전솔로 개방단에서 어떤 전압이 걸리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브와 송전솔로에서 차단기가 닫힐 때 가장 가혹한 상황은 차단기 B점에 마이너스 VM으로 선로가 충전이 되어 있고 발전기가 플러스 VM의 값을 가질 때 투입되는 경우가 가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무브와 송전 선로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닫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전기에서 이러한 전압파형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VM일 때 송전 선로를 끊게 되면 여기에 남아있는 전압은 즉시 방전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VM 전압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걸리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할 때 VM 시점에서 차단기를 투입하게 되면 차단기 투입 시 TRV 중에서 가장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C에 걸리는 전압은 요 식이 바로 과도 상태 식이 되겠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요 친구가 정상 상태 식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를 각각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정상 상태는 간단하죠. AB를 단락시키고 발전기 전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VC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에서 VM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요 친구가 얘랑 얘의 전압을 분합해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저항은 매우 작은 값이 되겠죠.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VM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이 두 친구들의 전압 분합식을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J 오메가 C를 곱해 줬더니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발전기 전압을 분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콘덴서 전압 위상은 여기에서 전압 위상 있죠.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값이 됩니다. 하지만 저항을 거의 무시한다라고 했으므로 오메가 T가 그대로 와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 상태에서는 T는 0인 시점에 이곳이 플러스 VM이고요. 이곳이 마이너스 VM이죠. 그래서 T는 0인 시점에 A와 B 사이에 DC 2 플러스 VM을 가한 것과 동일해요. 여기에서 이 VM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로에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L과 C에 의해서
과도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과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복잡하게 세우지 않고도 좀 간단하게 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감쇄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파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초기값은 VB에 마이너스 VM이 걸렸죠. 그래서 플러스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M을 그대로 써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 전압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플러스 VM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자, 사실은 플러스 VM이나 이 친구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메가 제곱 LC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좀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나 VM이나 거의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얘가 감쇄를 하는 거죠. 자, RLC 회로에서 감쇄 정수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L과 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루트 LC분의 T의 값을 이런 식으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미분 방정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도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도 전압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A, B 사이의 전압 에너지를 사용하여 빛의 속도의 진동수를 갖는 과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값이 되지만 저항을 거의 무시하므로 위처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감쇄항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 하면 RLC 회로에서 감쇄 정수를 자,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투입 시점 t는 제로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는 제로다 라고 하면 코사인 오메가 t의 값이 1이 되죠. 따라서 정상 상태의 값은 얘가 될 거고요. 자, 과도 상태 값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과도 상태에서 자, t는 제로일 때 자, 이 친구가 1이죠. 자, 얘도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V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분의 VM이 되죠. 자, 얘랑 날아가니까 자, 초기값인 마이너스 VM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 상태 파형에다가 과도 상태 파형이 더해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전압이 이런 식으로 흐를 때 이러한 녹색 파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VM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약 2배가 뛰어서 결국에 VC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3VM까지 뛰어오르게 돼요. 그래서 차단기 투입할 때 TRV는 가장 가혹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3VM의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차단기가 있을 때 꽝 닫았죠. 그럼 왜 여기에만 전압이 이런 식으로 집중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직후 서지 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EV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로 왼쪽, 자, 선로 오른쪽 해서 양쪽으로 찢어져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차단기 왼쪽에 Z1 보이시죠? 자, 얘는 발전기 근처에서 형성되는 자, 특성 임피던스를 의미합니다. 자, 발전기 근처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고려를 할 때 우리는 뭐를 고려를 해야 하냐면 GIS 변전소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GIS 변전소의 특성 임피던스는 약 30에서 40옴 정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선로 특성 임피던스는 약 380옴 정도를 갖죠. 뭐 400옴으로 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친구로 가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곱하기 2VM이죠. 자, 왼쪽으로 가야 할 친구가 바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Z2가 가져가는 파이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VM이라고 하는 것이 자, 투입 즉시 어디로 많이 쏠리게 되냐면 자, 여기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TRV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책들을 보면은 차단기 투입할 때 Z1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책들이 있어요. 바로 얘네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Z1 같은 경우에 변전소 관련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고요. 요즘에는 5개형 철구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GIS 변전소를 씁니다. 그리고 Z2는 가공선로 관련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합식을 쓰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격자도를 한번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단기와 투입을 했을 때 뷰리 레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도 상태에서 전화번호는 없는 셈 쳤죠. 그래서 단락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은 어떻습니까? 개방단이 되는 거죠. 그럼 단락 상태에서 반사계수, 투과계수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개방단에서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2V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우측으로 가죠. 그래서 우측으로 입사를 하면 투과가 되는 것은 2배가 되죠. 그래서 4VM이 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커패시터로 모델링을 했죠. 여기에 4VM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2VM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단락 상태이므로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투과는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VM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마이너스 2VM이 왔을 때 투과가 되는 것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VM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VM이 투과가 되고 반사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2VM이죠. 그래서 얘네가 입사를 한 다음에 반사를 하는 건 다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2VM이 이런 식으로 입사를 하고 4VM이 투과가 되고 다시 반사가 뭐가 일어납니까? 2V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 B점, 즉 선로 개방단에서 봤을 때 4VM, 마이너스 4VM, 4VM, 마이너스 4VM이 번갈아 가면서 과도 상태 전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4VM, 마이너스 4VM, 4VM, 마이너스 4VM.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가 어떻습니까? 정상 상태 파형과 결합하면 이런 파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감쇄를 조금 고려를 했지만 레티스 다이어그램 사용을 할 때는 감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Z1은 거의 0으로 뒀고요. Z2만 있을 때 상태를 고려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단기가 개방이 되면 재점호, 재발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